대선이 지금 경선이 5주가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순회 경선 일정은 아마 4주가 연기된 거고 나머지 끄트머리 경선은 5주가 연기된 거. 결론적으로는 5주가 연기된 거죠. 결과물은. 지금 대충 한번 볼게요. 이제 8월 달에 있어야 될 그 일정들이 지금 9월 달로 넘어간 거죠. 9월 4일 대전 충남부터 시작하는데 뭐 5일 세종 충북, 11일 대구 경북 이렇게 이제 진짜 우리 앞에 현타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가 웃고 있다니까요 요새. 네. 이런 거예요. 송영길 대표한테 이쪽에서도 불공평하다 저쪽에서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면 공정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우리가 방송 나가보면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의 한 달까지 네. 임기 한 달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그 민주당 경선은 실패할 거다. 흥행에 참패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에 흥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흥행을 이어갈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막 치고 반등하고 치고 올라오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후보들한테 피를 말리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경선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고 시선을 민주당이 붙잡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대표부터 또 장외에 있는 후보까지 계속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고 이상한 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후보들께는 죄송하지만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행복한 비명을 지를 예. 지경입니다. 마지막 그 서울 경선이 있잖아요.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소위 말하면 쌍십절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2차 경선 선거인단도 못 집중이죠. 많은 분들 여기에 그냥 흥행에 도움 되게끔 저쪽에서 아무리 역선택을 노린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면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막 몇백만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그 자체가 대선이 돼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고 저번에 한번 그 컷오프 할 때 가짜 결과가 나돌았잖아요. 네. 네. 요거를 공식적으로 SNS에 올렸던 사람들 지금 민주당이 징계위원회 해본댔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맞고요. 징계위원회 해본된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정치를 사람이 너무 몰라. 하지 말아야 될 금도를 너무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 징계위원회 해부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돼야 나중에 또 다른 현상,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거티브전이 한창이죠, 지금. 좀 심하게 좀 한창인데 일단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뭐 그 경기도 유관단체 임원인 사람이 그 뭐 텔레그램 방 뭐 이런 걸 운영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방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좀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네거티브 방, 이낙연 지지자들 더 많습니다. 물론 그게 경기도 유관단체 임원이 됐다면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네거티브전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박강원 대변인인가요? 예. 나와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연상된다. 이건 정말 너무 나간 거죠. 그 규정은 너무 나간 거예요. 프레임을 잘 짜는 분이라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정원 댓글 공작은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고 뭐 이런 공작 사건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거의 총동원된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일개 개인의 일탈로 보이는데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가 알았다고 시키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는 이낙연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후보에 대한 검증은 자체하고라도 수년 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정말 비열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낙연 후보 지지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재명 찍고 빠고 조롱하고 막 비하하고 하던 그 방들이 최근에 일찍 다쳤다는 카톡방에.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하는 세력들을 등에 업으신 분이 요거 꼬투리 잡아서 지금 반격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얼마나 비열한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뜨밀필패. 뭐 앞에 잠깐 오주 미뤄진 거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강이 이렇게 쫙 있고 바다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팀이 돼서 우리가 다음 대선을 이겨야 된다는 사명감은 모두가 갖고 있을 텐데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과도한 네거티브. 그러니까 단순히 네거티브나 좀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다시 뭉칠 수 있을까? 이걸 5주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지지자들이. 이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 후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의원들이 이렇게 의혹이 앞서는 건 알겠는데 진짜 자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검증해야 될 건요. 내부적으로 이런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정책 검증이고 예. 두 번째는 살아온 삶에 대한 검증이에요.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대표 했을 때 개혁 안 하셨잖아요. 개혁하는 걸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후보한테 진짜 검증해야 될 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안 처리 위해 스크럼 짜야 된다 이런 발언했고요. 참여정부는 군사정권, 독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엄청 공격 많이 하신 분이죠. 노무현 정권이 미숙한 데다 오만과 독선의 정권이다.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게 한 말인데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또 이해찬 총리가 지나쳤다고 본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 도덕적 오만이 농민 2명을 죽였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와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통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건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늘 지적하지만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멀리 신라로 가서 저는 늘 육두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통이라는 단어보다는 육두품 얼마나 좋습니까? 육두품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육두품 아닌가요? 우리 사회에. 그게 더 오히려 개혁적인 언어로 들리고 적통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아주 안 좋은 보수적 성리학이 남긴 장자 유전과 연결되는 적통이거든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서자가 나오고 이게 적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적자 안에서는 장자 차자의 구별이 나오고 그리고 서자 얼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분열적 언어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잖아요. 보수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단어 쓰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네. 저도 주말 동안에 뭐 언론 개혁 관련해서 요즘 고민이 많아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의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걸 보면서 막 분하더라고요. 같은 20년 전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와 강하게 싸우고 물론 뭐 싸우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힘을 합치고 힘을 실어주려 하고 후회하고 이런 게 되풀이 됐던 건데 그런 감동이 요즘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일부 후보들 빼고는 개혁이란 말 자체를 못 꺼내는 분위기. 그걸 보면서 이게 노무현이라는 사람 이름만 거론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한테는 사실 뭐 적통 이런 말 좀 과분하고요. 개혁의 유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지율이 조금 뜨는 그 지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제 개혁 그만해. 대한민국 좋은 나라 바뀌었어. 안정감 있게 운영해. 이렇게 말하실 분이 보수 진보 따져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시대 정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물론 제가 이낙연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갈라치기 할 생각은 없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부 이렇게 공격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옷 바꿔 입고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후보를 도지사에서 총리로 끌어올린 이유가 내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협치 차원에서 끌어올린 거라고. 호남, 우대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은 사실상 거의 정확하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180석을 민주당한테 딱 줬는데 한 7, 8개월 동안 뭐 통과시킨 법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열렬하게 맹렬하게 뭔가를 한 느낌은 없잖아요. 이 과정에 지금 뭐 조국 장관에 대한 빚이 있네 없네 이런 발언도 나왔었던 거고.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검증돼야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스러운 후보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나 혼자만으로 이게 안 돼. 뭐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뭐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따라오고 뭐 어떤 지지 기반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 도와줘라는 차원에서 지지 호소하는 거라고 전 보는데, 아무런 공격도 안 받고 그냥 언론에서도 지켜세워주고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일들을 해결해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지지를 왜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벽에 부딪혔을 때 지지 호소하고 날 뽑아달라 하고 그렇게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런 점에서 전 요즘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로. 예. 자, 그 지점 때문에 비판하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하면서 막 개혁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였다면 지금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기득권에 대항한 끊임없는 개혁이에요. 기득권과 기득권적 시스템을 끊임없이 바꾸는 게 개혁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 개혁은 소수가 가지고 있는 부가 가능하면 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경제민주화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혁을 이념 투쟁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가짜다. 뭐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죠. 근데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총리일 때 그때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답변하던 그 순간이 별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크점.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런 검증들이 돼야 되는데 뭐 한 40명 모인 대여방에서 뭐 사람들 모였다고 하는 게 그 사람 직위해제하고 징계 내리는 정도면 나름대로는 이재명 지사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 일자리를 뺏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일하지 마.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그 헌재 판결 오늘 나왔잖아요. 네.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 네. 그것을 찾았더라고요. 이거를 막 확대시키고 키워서 무슨 국정원 이렇게 연상시키는 작업은 좀 이보다 더 심한 세력들이 등에 얹혀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할 말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